36번 이렇게 돼 있죠. 등기할 사항 그래요. 이 문제도 어저께 풀어봤던 문제고 23회 때 등기할 사항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죠? 등기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1번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라면 설사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등기의 대상은 됩니다. 그 대표성을 띈 놈이 하천부지야. 뭐라고요? 하천부지입니다. 1번 지금 맞지? 그 다음에 3번 가봐요. 건물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겠지. 공유 지분은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으면 사용 수익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어야 돼요. 3번 지금 맞고 4번 한 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이라 할지라도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2층만 사용 수익하겠다. 3층만 10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겠다. 전세권 설정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네 거 맞다라고 하는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권리가 아니다? 권리가 아닙니다. 역시 맞지. 그죠? 그래서 1, 3, 4, 5번쯤은 다 맞아요. 2번 가봐요. 1필지 토지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필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이 등기할 사항, 그죠? 등기할 사항. 우리 출제자가 여러 차례 물어봤지. 그래요. 이게 낱개의 지문으로 이쪽 저쪽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할 사항에서는 이제 세 가지 꼭 기억을 하도록 했어요. 등기할 사항인 권리, 그죠? 권리를 외우는 게 아니고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하자 그랬어. 그죠? 그래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뭐가 있지? 유치권 그래. 뭐라고요? 유치권. 분묘기지권 들어봤지? 특수지역권 들어봤어. 그 다음에 여기 지문 5번에 나와 있는 주의 토지 통행권 그래요. 그죠? 주의 토지 통행권이란 권리는 권리라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에서 파생되는 이른바 권능에 불과합니다. 독립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권리가 아니다.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이제 이걸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인 뭐야? 물건 그래. 뭐라고요? 물건.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을 텐데 동산 꺼지고 부동산의 대표로서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지. 지금 거기 지문 2번, 지문 4번 같은 것들이 뭐냐면 이 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지문 2번에 보면 여기 100번지 1필지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누구 거야? 가백 거란 얘기야. 그래요. 을식이가 네 토지 다 사용 수익할 필요 없다. 이 부분만 30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겠노라고 을이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그러면 지역권도 가능하고 전세권, 임차권도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합니다. 지상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부분을 특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특정하려면 뭐가 필요해? 특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림 정보가 필요할 거야. 그림 정보가 뭐야? 지적도야. 뭐라고요?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서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토지 쪽에 대해서는 뭐 1필지 전부에 대해서 아니 1필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제 이제 뭐 그런 것들, 여기는 이게 100번지인데 이게 갑의 단독 소유주가 아니고 갑을병의 무슨 토지야? 공유토지야. 그죠? 지분은 얼마씩? 3분의 1씩 내부적으로 균등하다라고 가정을 해봐. 갑이 가지고 있는 이 공유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다 가능해요. 그죠? 가능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공유지분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병시가 가지고 있는 이 공유지분 위에다가 지상권이나, 그죠?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지문 4번이야. 그죠? 3번인가? 지문 3번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하여튼 토지 쪽에 대해서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리고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으려면 이 건물이 토지에 어떻게 돼 있어요?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이 돼 있어야 돼. 일단 정착성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이 토지가 지붕이나 외벽 등을 통해서 외부하고 완전히 어떻게 돼요? 차단이 돼 있어야 돼. 그죠? 분단성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정착성 요건하고 분단성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이 뭐다? 영구적인 건축물이야.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있는데 이건 없으면 등기 안 돼. 그죠? 거꾸로 이건 있고 이건 없어도 이것도 등기 안 돼. 둘 다 없으면 당연히 등기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죠? 하천법상의 하천물이 등기 가능하냐, 개방형 축사 등기 가능하냐, 등등등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뭘 물어보냐면,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민법 186조, 그죠? 이건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해. 민법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건을 취득할 수도 있어. 그죠? 이 양자를 구별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이 문제야. 하여튼,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그죠? 세 가지 방향에서 물어보도록 돼 있다라고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아무튼, 그 36번의 정답 몇 번? 2번이야.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 가보죠. 등기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시오. 기억번, 인터넷을 통해 인감 발급 예약 신청하고 신용카드를 가지고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가봐요.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지. 네 거다 내 거다에 관한 등기는 다 가능해. 그죠? 즉 사건의 대상은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니은번 제문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공작물 대장에 등재가 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건 공작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죠? 공작물에 불과합니다. 디귿번 지문자 틀렸어. 그 다음에 니을번, 주의 토지 통행권, 네 거 맞다라고 하는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통행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권리가 아니다? 권리가 아니까 리을번 지금 맞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리을 두 놈 찾았어. 그 다음에 미음번, 일필지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기할 수 있으나 맞아 틀려? 일필지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으나 일필지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뒤에 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이 이건 틀렸네. 그죠?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번하고 몇 번? 리을 번이야. 37번의 정답 2번이야. 그죠? 그 다음에 38번 다음 중 등기가 가능한 것은 그죠? 그래서 일단 2번 봐봐요. 공수면 어때요? 토지야 토지가 아니야? 토지가 아니야. 그죠? 5개 풀장 그죠? 5개 풀장 어때요? 등기할 수 있어? 없지. 왜? 5개 풀장은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은 돼 있는데 외부하게 분단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 등기할 수 없단 말이야. 등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은 건물이야 공작물이야? 공작물에 불과하니까 꺼지고. 5번 톡을 등기하는 거 봤어? 못 봤지? 등기할 수 없어. 2, 3, 4, 5번 등기할 수 없어요. 근데 1번에 도로법상의 도로 어때요? 도로법상의 도로 사도도 있다고 했어. 그죠? 사도도 있어요. 이건 등기 가능합니다. 등기 가능합니다. 38번의 정답 1번. 그죠? 그 다음에 39번 하천법상 어제 풀어봤던 문제네.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 지목이 하천으로 등기된 토지, 간단히 말하면 하천부지야. 뭐라고요? 하천부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골라주시오.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야? 사건의 대상은 된다는 얘기야. 그죠? 대상은 되지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어. 그죠? 즉 하천법상의 하천부지는 상류 사람들이나 중류 사람들이나 하류 사람들이 공이 같이 사용 수익해야 할 이른바 뭐야? 공물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공물에 해당되니까 공적 제한이 뒤따르니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 등은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기억번하고 니은번이니까 몇 번? 2번 찍어줘야 되겠네. 그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자 40번 가보죠. 다음 중 항상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 한 놈만 골라주시오. 그러니까 등기의 종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부기등기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 빼면 시체야. 그죠? 그러니까 딴 거 쓸데없이 하지 말고 부기등기 하나만, 등기 종류에서는 그거 하나만 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일단 2번 등기상 이의관계 있는 승낙이 없는 권리 변경 등기야. 그죠? 승낙이 없는 권리 변경 등기니까 이건 주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져. 승낙이 있으면 있는 권리 변경 등기라면 부기등기야. 그죠? 그 다음에 3번 신탁 등기 주등기거든. 화매 특약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야. 그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주등기야. 그죠? 대신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야. 그죠? 부기등기. 그 다음에 4번 가등기에 대한 번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즉 번등기가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는 거라면 가등기도 주등기. 그죠? 본등기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등기라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거야. 그죠? 그러니까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어. 1번 가보면 합의자 중 일부로부터 합의 지분을 취득한 권리자를 합의자로 추가 동그라미. 그죠? 합의자로 추가는 합의 명인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항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40번의 정답 1번 그래요. 문제 좋은 문제야. 그죠? 문제 좋은 문제가 됩니다. 41번 가보죠. 등기상 이의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가 아닌 무슨 등기? 주등기로 해야 하는 놈, 한 놈만 골라달라는 얘기야. 그죠? 한 놈만 골라주셔. 1번, 소유자의 이름을 바꾸든지 주소를 바꾸든지 그건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항상 부기야. 뭐라고요? 항상 부기. 그 다음에 2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항상 부기야. 그죠? 항상 부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권리 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권리 소멸의 약정 등기 뭐야? 부기야. 그죠? 그 다음에 5번 권리 질권 등기도 항상 부기야. 그죠? 부기입니다. 그래서 1, 2, 4, 5번 지문은 모두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3번 전세금을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의관계는 있어서 그자의 승낙이 있다라면 뭡니까? 부기인데 승낙이 없다라면 무슨 등기? 주등기로 해야 되니까 41번의 정답 몇 번? 3번이야. 그죠? 3번. 그래서 41번의 정답 3번. 42번 가보죠. 부동산 등기법 기타 법률에 따른 등기 신청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경우 분필, 합필, 지목 변경 시 변경 사유가 있는 때로부터 1월 이내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를 1월 이내 일치시키고자. 2번 특조법에 따른 1번 좀 맞아요. 2번 특조법에 따르면 등기 원인이 매매 계약과 같은 쌍무 계약이라고 한다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 맞네요. 그죠? 3번 특조법에 따르면 등기 원인이 증여계약과 같은 편무계약이라고 한다면 그 기산일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있어요. 3번 지문도 맞아. 4번 건물의 경우에도 등기법상 그 변경 사유가 있는 때로부터 1월 이내 건물 표시 변경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데 소유 명인이 1월 이내 신청하지 않았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하지 않다?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규정은 2년 전에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든 건물이든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 4번 질문이 틀렸어요. 5번 옆에다가 모두 생략 등기 차단했잖아요. 그죠? 그래. 특조법에 따르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내 보존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42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등기를 기능 그래. 뭐라고요? 기능이라는 기준을 갖고 등기를 분류를 해보면 크게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래. 뭐라고요? 사실의 등기하고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로 나눌 수가 있다니까. 이 사실의 등기에는 권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요. 왜 권리 변동적 효력이 없냐면 이 등기는 부동산의 물리적 변화,
부동산의 외모, 명찰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권리 등기에는 당연히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어야 돼. 그 대표적인 등기가 뭐가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예를 들었어. 그런데 이 사실 등기에 대해서는 우리 등기법상 신청 의무가 부과가 돼 있어요. 신청을 떴다 그러면 몇 월 이내? 1월 이내. 그죠? 왜 신청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급적인 빠른 시일 이내 1월 이내에 대장과 모를 등기부를 일치시키고자 신청을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옛날에는 소유명인이 뭐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질서관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토지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국가기관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건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그 지문 4번과 같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2년 전에 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를 해서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든 건물이든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잘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 권리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법상 신청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신청 의무가 부과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 그죠?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뭐야? 임의 신청의 원칙이라는 얘기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얘기야. 그죠? 소유명인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근데 등기법이 아니고 특별법이야. 뭐라고요? 특별법.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이 권리 등기에 대해서도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모두 생략 등기 그래. 뭐라고요? 모두 생략 등기나 중간 생략 등기 등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뭘 방지하고자? 투기를 방지하고자 특조법상 신청 의무까지 부과가 돼 있어. 이걸 우리 출제자가 벌써 3번씩이나 물어봤어. 아마 마지막에 출제가 됐다니까 25회 때인가 마지막에 출제됐으니까 한 지금 7, 8년 건너뛰고 있으니까 나올 때 됐는데 뭘 그렇게 물어봅니까? 했더니 기산일 그래. 뭐라고요? 기산일을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소한도 등기 원인이 매매계약 같은 쌍무계약이라 한다면 그 기산일이 언제다? 그 지문에 2번에 나와 있듯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일단 네 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신청을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등기 원인이 쌍무계약이 아니고 증여계약과 같은 편무계약이라고 한다면 그죠? 반대급부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됐어요? 요것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들어가. 그죠? 됐어요. 그래서 그 42번에 틀린 정답 4번이야. 43번 가보죠. 그래도 역시 부기등기야. 그죠? 다음 중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하는 등기가 아닌 놈. 그죠? 한 놈만 골라달라는 얘기지. 1, 2, 3, 4, 5번 몇 번? 내가 몰라서 그래. 그죠? 1, 2, 3, 4, 5번 몇 번? 아니, 앞에 40번 문제에서 풀어봤잖아. 40번 문제에서 지문 3번 신탁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그거 찍어, 3번. 됐어요? 3번 찍어. 나머지는 전부 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그 1번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다라고 잘 기억을 해놔야 돼. 그죠? 가등기에서 주구장창 나오는 지문이야. 매년 나오는 지문이지. 예, 그래요. 그 1번만 하나 얘기하고 갈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다? 갑 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씨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사업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한테 야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야. 이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아주 연약한 권리야.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뭘 씌워놨다? 가등기를 씌워놨대요. 가등기가 이 권리를 얻고 있다고 해서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등기 상의 권리 그래요. 뭐라고요? 가등기 상의 권리 그래. 이건 넓은 의미에서 뭐야? 넓은 의미에서 재산권이야. 그죠? 이 재산권이라는 권리는 을시기가 이 가등기 상의 권리를 제3자 병식이한테 혹시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당연히 양도성을 전제로 하는 권리야. 그러면 가등기 상의 권리 이전 등기가 경로가 돼야 돼. 을은 이 가등기 상의 권리를 양도했으니까 양도인 그래. 그죠? 병은 양수했으니까 양수인 그래. 그래서 양도인이 뭐가 되고 마이너스. 그죠? 양수인이 뭐가 돼? 플러스가 됩니다. 혼자가 같이 가지 공동으로 가등기 상의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이 가등기 상의 권리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져. 왜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지지? 여기 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권리는 소유권이야? 소유권이 아니야? 소유권이 아니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주등기야. 그죠? 소유권 이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됐어요? 이건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대법원 판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됐어요? 거의 가등기에서는 거의 매년 나오는 지문이지. 하여튼 4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44번 가봐요. 등기의 효력 이게 나와있네. 등기의 효력 44, 45, 46, 47 등기의 효력도 이제 26회 때 마지막 출제가 됐어요. 그죠? 나올 때 됐어. 그래서 등기의 효력도 잘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우리가 등기의 효력을 어떻게 배웠지? 등기의 효력 여러 가지가 있어. 그죠? 사람 좀 살려줘요. 권, 대, 손, 추, 점, 저, 공. 그죠? 공은 뭐냐? 공신력. 들어봤지? 공신력은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는 얘기야. 그죠? 안 해준 결과 어때? 안 해준 결과 진정 권리자는 법률에서 보호를 받도록 돼 있어. 그죠? 근데 그 등기를 철석같이 믿고 거래한 선의 제3자 그래. 그죠? 제3자는 반사적으로 희생을 당해서 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어. 그죠? 따라서 우리 민법 107조 2항에서는 빚인이 의사표시의 무효 사유를 가지고 손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우리 민법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 108조 2항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 사유를 가지고 손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09조 2항에서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사유를 가지고 손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10조 3항에서는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사유를 가지고
서운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른바 거래 안전 거래. 뭐라고요?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경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요까지 기억을 해둬야 돼요. 됐어. 됐고. 이게 뭡니까? 번 그랬더니 권리 뭐야? 변동적 효력이 있대. 그죠? 가장 기본적 이유도 중심적인 이유야. 쉽게 말하면 민법 몇 조야?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이건 기초고, 그죠? 이건 기초고. 우리 등기법 6조 2항에서는 우리 등기는 어느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야. 이건 몰라도 좋아. 그죠? 근데 이건 거의 매년 출제되는 질문이니까 이건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그죠? 그냥 나온다라고 보면 돼. 어느 때로부터?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해. 됐어. 몇몇 가지 등기는 대항적 효력도 인정이 되고 있대. 그죠? 대항적 효력이 그래 인정이 되는데 대항적 효력이 있는 등기는 임차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무슨 등기? 신탁법상의 신탁 등기,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그 다음에 각종 제한 물건에 있어서 약정상이야. 그죠? 이런 것들은 당사자 간에 약정만 하면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데 약정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도록 돼 있어. 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등기에는 수운이 확정적 효력이 있대. 뭐라고요? 수운이 확정적 효력이 있어. 이 지문은 30배 31회 때 계속 물어보고 있어. 그죠? 그래서 수운이 확정적 효력에서는 딴 건 몰라도 없지만 동선별적 그래. 뭐라고요? 동선별적.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들어가자. 같은 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 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에 따르고 별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 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 접수 번호에 의하게 돼. 이 순위 번호하고 접수 번호를 화딱 바꿔치기 한단 말이야. 그쵸?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등기에는 추정력 그래. 뭐라고요? 추정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정력이 있다라고. 명문의 규정은 없고 이건 학설하고 뭐야? 판례에서 인정되는 개념이야. 추정력에서는 꼭 기억을 해둘 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뭐지? 순도 몇 프로야? 100% 아니야. 몇 프로야? 99.9%. 그 다음에 추정력의 무슨 범위? 물적 범위 꼭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추정력의 무슨 범위? 인적 범위 꼭 기억을 해둬. 특히 이 인적 범위는 판례의 내용으로서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보지. 그죠?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건 너무 아니까 그냥 건너뛰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 있고, 소유권 보전 등기 추정력 있어.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은 무척 강해. 그죠? 보전 등기 추정력 약하대. 그죠? 약합니다. 이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권리 의무자가 어떻게 해? 공동으로 신청해서 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추정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쪽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등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권리를 원시 취득한 자가 어떻게 해? 단독으로 신청해서 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죠? 이쪽이 강하다고 하는 의미는 본인 빼고 제3자 그래. 뭐라고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바로 뭐야?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고, 이쪽이 약하다는 의미는 현재 뭐야?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미칠 따름이지, 그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어. 점유적 효력이 있다. 이건 등기부 취득시효 기억을 해놔야 돼. 쉽게 말하면 취득시효 기간 20년을 몇 년으로? 10년으로 단축시키는 효력을 등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최소한도 후등기 그래. 뭐라고요? 후등기를 밀어내는 효력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뭐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중에서는 요거 권리 변동적 효력하고 순위 확정적 효력, 추정력은 우리 출제자가 그답 자주 물어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세 가지 효력은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등기의 효력 문제 한번 가보죠.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달라. 옳은 것을. 1번 점유시효 취득도 법률에 규정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렸어. 점유시효 취득은 법률에 규정한 물권의 취득 맞아요. 맞지만 이놈은 등기 청구권이란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을 해서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해.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1번 점이 틀렸어. 1번 점은 틀렸지. 2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를 한 때가 아니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기가 될 거야. 그죠? 네, 그래요. 2번 점은 틀렸어. 그 다음에 4번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임야에 관하여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 그죠? 거기 사정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사정, 그죠? 행정처분이야. 그러니까 사사에 조사를 해서 소유자를 정했다는 얘기야. 그죠?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지는 게 아니고 이럴 적에는 3인의 보증서 그래. 뭐라고요? 3인의 보증서가 위조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야만 그 임야 특조법상의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져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까지 위조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야만 추정력이 깨지니까 이건 무지무지 강한 추정력 그래. 뭐라고요? 무지무지 강한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있어. 4번 주문부터 틀렸지. 가등기에는 예외적으로 추정력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권리 변동적, 그 다음에 처분 제한적, 그 다음에 또 뭐야? 권리 추정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일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1, 2, 4, 5번 지문 다 틀렸기 때문에 아마 3번 지문이 날 거야. 3번. 보존 등기 명의인이 보존 등기 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양도 동그라미. 양도는 원시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야. 그러면 보존 등기 명인 스스로가 판사 앞에서 나는 원시 취득자가 아니고 승계 취득자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된단 말이야. 그죠? 됐어요? 그런 데 대하여 전 소유자는 보존 등기 명인에게 양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약하기 때문에 깨져버린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약한 추정력 써놔. 옆에다가 약한 추정력 써놓지. 1번, 44번에 옳은 정답 몇 번? 3번이야. 그죠? 문제 좋아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문제야. 그 다음에 45번 가보죠. 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래요. 1번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맞아 틀려? 맞지?
우리 등기법 6조 2항에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야. 1번 지금 맞지? 2번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 변동적 효력은 가등기를 한때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소급하는 건 뭐밖에 없어? 등기 수임만 가등기 수로 소급하는 거야. 물권 변동적 효력은 본등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2번 지문도 맞아. 그죠? 그 다음에 3번 등기된 부동산 밑절초 등기된 부동산에는 민법 200조 점유 추종력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맞네. 그죠? 네. 여기 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지. 부동산의 공시방법 뭐야? 등기야. 동산의 공시방법 뭐야? 점유야. 두 가지 공시방법 중 어느 공시방법이 좀 더 과학적이고 우수한 공시방법이야? 등기야. 이 점유라는 공시방법은 말이 그렇잖아. 사실상의 지배. 그러니까 굉장히 불완전한 공시방법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미 좀 더 과학적이고 우수한 공시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불완전한 공시방법에 관한 규정. 그죠? 점유 추정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3번 지문도 맞아. 그러면 가봐. 4번 가봐. 추정력은 가불구에만 인정이 되면 표제부나 토지 대장에는 인정이 되는데 안 되지. 그죠? 추정력 그러면 항상 무슨 관계에 관한 추정력이다? 권리관계에 관한 추정력이야. 특히 4번 지문은 우리 출제자가 징그러울 정도로 출제를 했던 지문이야. 그죠? 그래. 4번 지문도 맞아. 5번. 등기의 전원은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의 권리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순위번호에 따른다, 순위번호에 따릅니다. 5번 지문 맞아 틀려? 틀렸지. 그죠? 그래. 45번에 틀린 정답 5번. 46번.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1번 상속인이 상속 등기 없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하고, 그죠? 원래는 상속인 본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데 상속 등기를 함이 없이 부동산을 제3자한테 양도하고 정작 등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봐. 여기 아버님 소유 부동산이 있어. 아버님은 공시법 시간에 나오시자마자 어떻게 돼? 돌아가셔야 돼. 그러면 상속이 개시가 돼야 될 것 같아. 아버님의 권리 의무는 모두 누구한테? 상속인 앞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이 상속 등기를 경유를 해야 되는데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그죠? 이 아들이 제3자, 그죠? A라는 놈한테 처분을 했대. 그죠? 이렇게 팔아 처먹었다는 얘기야. 근데 등기는 여기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A 앞으로 이렇게 넘어왔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직접 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중간자가 어떻게 된 셈이야? 생략이 된 셈이야. 그죠? 됐어요? 예, 그림을 알아라는 얘기지.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 지문으로 가보면 다시 1번 지문 갑니다. 상속인이 상속 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무조건 무효의 등기가 아니고 저기 봐봐. 그 양수인 저 A가 진정 권리자 맞다라면 제 앞으로 떨어진 등기도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야. 그렇다면 그 등기도 효력이 있는 등기로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1번 지문 틀렸어요. 그죠? 됐어요? 네.
자, 1번이 아마 틀린 정답이 될 테고, 그 다음에 2번 가봐요. 2번 뭐라고 막 써놨는데, 권리 소멸의 약정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격려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있어. 그죠? 간단해. 그 다음에 3번, 토지 일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분할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전부에 대해서 매수인 명의로 넘겨준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이 소유권 전부에 대해서 넘겨준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도 양도 매매하고자 한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어. 그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지만 그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이 있지. 3번 지금 맞아. 그죠? 그 다음에 4번 그 회복 등기 밑줄 쳐요. 이게 무슨 회복 등기냐면 멸실 회복 등기야. 뭐라고요? 멸실 회복 등기야. 잘 들어봐. 대법원 판례인데 멸실 회복 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 표시상은 의당 멸실 당시 표시상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 당연하겠지. 근데 양자 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양자가 동일한 토지 표시상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면은 멸실 회복 등기로선 효력이 있다라고 볼 것이다. 그죠? 이걸 흔히 동일성의 법리 그래. 뭐라고요? 동일성의 법리 그럽니다. 4번 증언도 맞지. 그죠? 5번, 환매권, 임차권은 비록 채권이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대항적 효력이 인정이 되니까 5번 역시 맞지. 46번의 정답 몇 번? 1번. 그죠? 좀 이건 까탈스러운 문제야. 그죠? 46번의 정답 1번. 그 다음에 47번 한번 가보죠. 47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이게 아마 26회 때 마지막 출제가 됐던 문제인 것 같네. 1번 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된 때 접수된 걸로 취급해 주니까 이때 효력이 발생하니까 1번 좀 맞지?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가봐. 3번. 같은 주등기에 관한 새끼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후에 따르게 된다는 얘기야. 뭐라고요? 전후에 따르게 되니까 3번 질문도 맞아. 그 다음에 5번 가봐. 등기된 권리의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의 적법성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 원인에도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요. 짧게 말하면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1, 3, 5번쯤 맞아. 2번. 대지권 등기를 한 후에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 등기가 없다면 대지권, 즉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로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건물하고 토지는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일체성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1, 2, 3, 5번쯤은 다 맞아.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 할 수 없나요?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얼마든지 가능해. 그죠? 4번 질문이 틀렸네. 아마 효력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요 정도 지문만 기억하고 들어가면 될 거야. 그죠?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요건 가보죠. 유효요건 갑니다. 48
48번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일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등기 가능성 수리하지 못했는데 뭐 때문에? 후등기 저지호 그래. 뭐라고요? 후등기 저지호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설명하면 등기법적으로 설명한 거고 민법적으로 설명하면 앞에 전세권하고 뒤에 전세권은 양립이 가능한 권리다, 불가능한 권리다? 불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뭐야, 이게 후등기 저지호 이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야. 그래요. 1번 질문 어때요? 맞네요. 그죠? 그래요. 2번 등기의 추정력은 상난 등기에 인정이 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네요. 그죠? 추정력 그러면 무슨 관계에 관한 추정력이다? 권리 관계에 관한 추정력이다 라는 얘기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직존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그죠? 됐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의 인적 범위야. 그죠? 인적 범위 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4번 동일 건물에 대해서 동일인 명의의 보존 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해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격려가 된 때 후등기가 유효하다. 그죠? 이럴 때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상 선등기가 유효해. 그죠? 후등기는 절대적 무의 등기란 말이야. 절대적 무의 등기가 되니까 등기안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 직권으로 말소를 할 거야. 그죠? 그러면 제3자 명의의 등기도 절대적 무의 등기가 돼. 등기안 발견하면 직권 말소를 합니다. 아무튼 4번 질문은 틀렸어. 그죠? 틀렸어. 5번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말소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등기 원인을 얘기를 해보라면 진정명의 회복이야. 뭐라고요? 진정명의 회복이야. 그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도 청구할 수 있지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가능해. 양 청구권이 경합관계에 놓여 있다 그래. 뭐라고요? 양 청구권이 경합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그러지. 그래서 48번에 틀린 정답 몇 번? 4번. 그 다음에 49번 가보죠. 49번. 등기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어제 풀어봤던 문제이기도 하고 26회 때 유효 요건에서 마지막 출제가 됐던 문제야. 그죠? 근데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이런 문제는. 자, 틀린 것을 찾아주십시오. 1번.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뭘로?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왜 유효해? 공식에 들어맞으니까. 그죠? 공식에 들어맞으니까. 네, 공식이 뭐다? 공식이 뭐야? 어저께 얘기했는데 그새 까먹었어. 그죠? 중모원 뭐야? 용. 이 중은 뭐야? 중간 생략 등기. 모는 뭐야? 모두 생략 등기. 원은 뭐야? 그 지문 1번이야. 등기 원인을 다르게 기재한 등기란 말이야. 그죠? 이 용은 뭐다? 무효등기 유형이야. 뭐라고요? 무효등기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이런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 표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살펴보라고 했어. 이런 등기가 나오고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면 니콜 뭐야? 유효. 그죠?
대법원에 굳어진 판례니까 그냥 공식처럼 안기하라고 했어.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 실체관계 부합 떴다 그러면 뭐야? 유효. 맨 끝이 유효. 이렇게 끝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기억이 나. 여기 누구 소유? 아버님 소유 부동산이 있어.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이쁘게 아주 이쁜 아들한테 반대급부 없이 이거를 증여를 원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싶어. 그런데 이걸 원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두들겨 맞는 건 뭐밖에 없다겠어? 세금 폭탄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증여를 살짝 은닉을 하고, 그죠? 은닉을 하고 차라리 양도소득세가 낫겠다고 판단해서 등기 원인을 뭐라고? 매매라고 기재를 해줬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매매를 원인해서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 그죠?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보면 증여를 원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던, 매매를 원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던 아들은 진정 권리자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 그죠? 이 아들 앞으로 넘어간 이 등기도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면 무슨 등기? 효력이 있는 등기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 그래서 1번 질문. 근데 복잡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왜 유효합니까? 그러면 공식에 들어맞으니까 유효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 2번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결국 모두 생략 등기가 격려가 된 셈이네. 그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그죠? 공식에 들어맞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신청 착오 등의 사유로 정작 등기는 무슨 등기?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됐대. 이 임차권 등기, 그 불일치, 그죠? 권리의 종류의 불일치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임차권 등기는 무효의 등기야. 무효의 등기라면 고쳐서는 안 되고 싹싹 지워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 그죠? 자, 3번 질문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가봐. 권리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착오로 을명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 이 불일치를 뭐라 그래? 법률행위의 주체의 불일치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갑명으로 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을명으로 등기된 경우 그치? 이 을 앞으로 떨어진 등기는 무슨 등기야? 을 앞으로 떨어진 등기는 무슨 등기야? 무효의 등기지. 그러니까 거기 봐봐. 지문 경정 등기를 시정할 수 없다. 맞네. 그죠? 경정 등기를 시정할 수는 없고 싹싹 지워야 된다는 거야.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49번에 3번은 틀렸고 4번은 맞았어. 그죠? 그 다음에 5번 뭐라고 막 써놨어. 핵심은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야. 동일성의 법리. 그래. 뭐라고요? 동일성의 법리야. 그래서 49번에 틀린 정답 몇 번? 3번이야. 그죠? 3번이 틀린 정답이 됩니다. 50번 가보죠. 등기 추정력에 대한 판례의 견해다 틀린 것은 1번 등기의 추정력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공신력 없는 등기에도 최소한도 추정력은 인정이 됩니다. 그죠? 그야말로 최소한도의 효력이에요. 그래요. 2번 가등기 원인인 댐을 반한 예약이 있다는 추정력은 있다 없다? 없어.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등기만으로는 권리 추정력이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3번 동일인 명의에 중복해서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후등기의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맞네. 그죠? 후등기는 절대적 무효의 등기야. 그죠?
절대적 무의 등기에 추정력이 있을 턱이 없다는 얘기야. 3번 지금도 맞지? 4번 등기는 효력 요건일 뿐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불법으로 말소된 등기라도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라고 추정은 되지 않습니다. 맞네. 그죠? 그러면 권리는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빨리빨리 회복시켜내야 돼. 무슨 등기 형식으로? 말소 회복 등기 형식으로 권리를 빨리빨리 회복시켜놔야 돼. 1, 2, 3, 4번 다 맞네. 5번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겐 미치나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그죠?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이 되니까 5번 질문 틀렸지. 51번. 등기의 유효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동일성 밑을 쳐요. 이게 동일성의 법리야. 동일성의 법리. 그 다음에 2번 가봐요.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만 제대로 공시하면 충분하다고 봐서 권리 변동 과정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중간자가 생략이 됐다, 맨 앞에 떨어졌어야 할 놈이 생략이 됐다, 등기 원인을 다르게 기재했다고 할지라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효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 그죠? 그래요. 뭐야? 중모 원형 플러스 실체 관계에 부합, 니콜 뭐야? 유효. 그죠? 유효. 지문 2번. 그 다음에 3번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학설은 중간자의 동의 또는 제3자의 합의라는 조건에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죠? 이른바 조건부 유효소를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3번 지문도 맞아. 4번 근저당권을 일반 저당권으로 기록한 등기는 무효 등기야. 왜냐하면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가 되어 있고 일반 저당권은 부종성이 강해 양등기는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등기란 말이야.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정작 등기는 일반 저당권이 경로가 되어 있다면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 등기야. 무효 등기란 무슨 등기?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돼. 그죠? 됐어요? 4번 지금도 맞네. 따라서 51번에 5번이 틀렸을 거야.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암만 유용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봤자 이 유용 합의는 인정을 해준다, 해주지 않다? 해주지 않아. 그렇죠? 왜냐하면 멸실된 건물하고 신축 건물 사이에서 동일성을 인정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51번에 틀린 정답 5번.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유효권도 이 범위 내에 다 있을 거야. 그죠? 이 범위 내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 범위 내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52번 직권 등기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 하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로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